6.25 전쟁에 겁없이 뛰어든 18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제6보병사단은 6.25 전쟁 중 가장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부대인데요. 너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된다. 중공군의 공세를 완전히 격퇴하고 패잔병의 무리를 섬멸시킨 용문산 전투를 아시나요? 치열한 만큼 목숨을 건 혈투였습니다. 그게 참 악마 같기도 하고 그 용문산 애들은 날이 안 샜으면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수사 불패, 청성 투혼,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형상!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중부전선 최고 요충지였던 용문산 전투. 그때 그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 누구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6.25 때 육군 986일 부대 사전 수색대로 근무하던 박수문 상사입니다. 고향을 지키려는 다급한 마음에 교복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학도병 박수문 할아버지. 그렇게 시작된 군대 생활은 꼬박 6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사랑무공훈장 받는 거고요. 하나는 국제연합부장대에 들어 사는 것입니다. 전장에 바친 할아버지의 청춘은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준 명예이자 버팀목. (6.25) 전쟁 역사에도 길이 남아있는 용문산 전투에선 중공군과 쫓고 쫓기는 대혈전이 벌어졌는데요. 박수문 할아버지가 속해 있던 6사단 2연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화력으로 중공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용문산은 물론 나라를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얼떨떨하죠. 멀긴 멀고 그냥 나이 18살이니까 어릴 때 무슨 그냥 상사가 시킨 대로 명령대로 순종한 따름인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꺼내놓는 추억 한 움큼. 전쟁은 참혹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전우들은 피보다 진한 형제였답니다. 이거는 그 사단 수색대에 들어 기념 사진 촬영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대원들이 한테 모여서 찍었는 거고요. 우리 옆에 인접부대 불란서 군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농담하면서 한테 찍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혼자 저번에 기념으로 사진 찍었는 거고요. 전쟁으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떠밀리듯 나선 피란길에서의 군입대. 그의 나이 18이었습니다. 피란 나가다 우리 친구들하고 5명이 갔는데요. 4사람은 내보다 2, 3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리니까 못 간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친구들 다 없으니까는 입대하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중대장님께서 보시고 내 연락부가 하면 된다. 가자. 그래서 참 배려로서 잘 입대 소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바꾼 역사적 작전이었습니다. 국토의 약 10%에 불과한 부산 교두보를 간신히 확보한 선에서 치러진 전투. 박수문 할아버지 역시 이곳에 참전했는데요. 그가 속한 6사단은 적의 진영에 먼저 침투해 첩보를 수집, 전달하는 매우 은밀하고도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너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출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된다. 만약에 습격당이나 어려운 시험이 될 때는
다 생각하지 말고 직결지만 생각하고 뛰어라.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밤에 가서 우리가 수색되니까는 쌍벽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걔네들이 좋아서 학교에 모여서 막 춤추고 그러는 걸 같이 우리 봤어요. 그래서 늦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다 하고 그냥 물러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는 저 후방이니까는 싸워봤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서 1직결지, 2직결지는 생각지도 않고 3직결지를 향해서 가서 모이면은 시간 내에 오면은 함께 가고 시간 경과되면은 못 왔어요. 그때 같이 입대해 있는 친구가 같이 배송돼 있는데 그 친구가 못 따라와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제대해가지고 소식 물어보니까 없죠.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잡혀가기나 포로로 잡혀가서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아내 문희숙 여사 역시 전쟁의 시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실향민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선 피란길. 고향집을 떠나는 게 아주 잠시인 줄만 알았는데요. 아유, 언제 남북 통일되겠어요. 아유, 여운한 것 같아. 아유, 황해도서요. 거기는 이북에는 5년 초등학교가 5년 졸업이에요. 5년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세라복이랑 다 맞춰가지고 그걸 피난 나올 때 갖고 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저기 한 15일만 있으면 도로 또 이제 해방돼서 들어올 테니 환도에서 올라올 테니까 갖고 가면 뭐 하느냐고 놔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놔두고서 온 게 그게 끝이에요. 그거 교복 맞춰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세라복 이렇게 하얀 네타에 이렇게 마우라 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갖고 나왔으면 한 번이라도 입어봤을 텐데 싶고 아버지가 너희들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꼭 남북 통일돼서 고향에 가서 형제간들 만나봐라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까마득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죽을 나이가 됐는데요. 내가 죽을 나이가 됐는데 언제 동생들 만나보고 있어요. 아내가 남기고 온 그때 그 세일러복은 그리움의 서랍 한켠을 차지합니다. 70년이 흘러도 그리운 고향집. 언제나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외출 준비가 한창인 박수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요.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회의가 있어서 나갑니다. 오랜만에 지회 사무실에 가는 날. 박수문 할아버지는 6.25 참전 유공자회 영등포 지회 부회장직을 역임 중이신데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충성. 예, 수고했습니다. 예. 참전 유공자회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죠. 자, 고생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자,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언제 봐도 반가운 전우들. 조심하세요. 예. 새로 맞이하니까 감회 깊고 반갑죠. 이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동안 서로 자주 만나고 옛날 그 회상하면서 일하는 것도 재밌죠. 할아버지 마음속 전쟁에 대한 기억 공간은 평생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전쟁의 기록들.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무반동총이 없었어요. 대단한 무기였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탱크를 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없었는데 이 무반동총이 나온 다음에 탱크가 그냥 꼼짝 못하죠. 무반동총에 맞으면 그냥 그대로 탱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사진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야. 여기서 그 중공군이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그냥 맨 먼저 1파가 밀고 내려오다 쓰러지면은 그 다음에 2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3파가 들어오고 이런데 중공군이 10명의 총 한 자루 장총 한 자루밖에 없대. 10명 중에 장총 하나 들고 지금 우리 박수범 씨가 얘기했듯이 나머지들은 그 깽가리, 수류탄 이런 거 가지고 막 던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 드는 사람이 쓰러지면은 가서 딴 사람이 또 그 총 들고 나오고. 쉴 없이 몰려드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게 참 악마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내가 적지는 안 먹으면은 안 죽으면은 내가 죽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밤에 되면은 걔네들이 피리를 부려요. 슬프게. 그러니까 슬프게 불고 보급도 못하는 군배옥도 아니고 학생복 그대로 입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지금 김이 뭐라 나는 밥 생각이 안 나느냐고 여기 오면은 김 뭐라 하고 국기하고 밥 대접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5분 이내로 안 오면은 발사한다 그러고 5분이 지나면 기관포로 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도망쳐 와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참 그 당시 전쟁이요. 우리가 못 모르고 어릴 때니까 못 모르고 그냥 사람 시킨 대로 했지.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사진이에요. 이런 전투를 하고 살아남은 우리 박수범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참 천명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사람으로서 살기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 42만 다시 곱씹어도 기가 막힌 전쟁터의 운명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격에 나선 지 41일 만에 가장 먼저 압록강변 초산을 점령한 육사단. 우리 군 최초 점령의 기쁨도 잠시 10월 20일 약 20만 명의 중공군 5개 사단이 압록강을 넘어왔습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6.25 전쟁 개입 시점이기도 한데요. 엄청난 숫자로 펼친 인해 전술에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 전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게 긴가민가 하지만은 굉장히 감회스러워요. 6.25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은 전투죠. 바로 육사단의 용문산 전투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중공군 3개 사단을 섬멸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방어 전투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산이요. 높은 데들이 저 있으니까는 저 군중군들이 쫙 봐도 딱 맞으니까는 이 산으로 오는데 우리가 사주방어해서 아주 전투했죠. 국군 제6사단은 용문산 후방에 2개 연대로 주저항선을 형성하는 한편 나머지 제2연대를 경계 부대로 배치합니다. 이때 홍천강을 건너던 중공군 3개 사단이 경계 부대인 2연대를 주저항선으로 착각, 전 부대를 투입해 공격했는데요. 6사단 전원은 결사의 각오로 싸웠습니다. 사람 없는 줄 알았죠. 걔네들은 우리가 2연대 1대대가 그 사주방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10m까지 올 때는
저기 뭐야 총속이나 무슨 인적기적 내만 복종한다 그러니까 장로영 장군이 사단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수색들은 그걸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한데 정보처 이제 우리가 보고하니까 정보청 뭐 작전 명령이 내렸거든. 그러니까 막 쏘니까요. 그 지금 그네들 또 그 무거우니까 장비도 올라가서 기진맥진해서 됐는데 갑자기 쏘니까 뭐 대항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온 치어들이 그 앞에는 뚫뚫 죽으면은 그 장총을 빼들어가서 또 우리한테 항하고 말이야. 그래서 죽으면 그게 인내 전술이. 그러니까 뭐 사람 죽는 걸 미루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관으로 막 쏘니까는 뭐 사람 간통돼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 전쟁이 참 무섭기도 하면서 철저했어요.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히고 총검이 오가는 혈전 속에서 밤새 치열한 전투를 벌인 6사단 2연대. 중공군은 며칠 밤낮을 싸우다 추가 진입한 7연대와 19연대의 공격에 혼비백산하며 무너지는 꼴이 됐는데요. 날이 안 샜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훤하게 새니까는 죽고 쌕쌕 비행기가 나와서 기름때 그걸 보니까 불바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네들 한수 못 따가지고 반해버린. 그러니까 그 쌕쌕 비행기 1차, 2차까지 와서 폭격하니까 뭐 주력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결국 중공군의 지휘 체계는 무너졌고 국군은 더욱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북한강 남쪽으로 패주하는 중공군 그리고 6사단의 추격전. 결국 화천 저수지에 이르러 중공군이 괴멸되고 나서야 용문산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대승을 거두며 역사적 전적지로 남은 8.5호. 어느새 흐릿해진 기억을 더듬으며 70년 전 그날을 소환해 보는데요. 옛날에 사는 똑같은데 옛날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신놈이나 감성도 변하는데 뭐야 50년, 60년 때 70년째죠. 70년이 됐으니까 모르죠 확실한 것은. 적의 피로 붉게 물들었던 이곳 다시 눈에 담아봅니다. 이게 댕길 때가 참 가면서. 당시 서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화천댐. 중공군을 그 추격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이거 이렇게 강해져야 되는 떨어지니까는 저쪽에 발전소 밑에들로부터 그 관내 가려고 저게 뭡니까 말을 타고 가고 말을 또 붙잡고 타고 그런 게 아니 우리가 총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네들 저게 교통수사는 말이에요 말. 소탄이나 또 저 야포 같은 걸 끌고 다녔어요. 여기에다 그러니까 강이잖아요 이게. 강에 못 건너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서 공격하죠. 하늘에든 비행기가 때리죠. 그러니까 요 하천 발전소는 일로 소양강 기계요. 저게 말 사람 아주 그저 전진을 못 하니까는 굉장히 썩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모여 있는 건 폐전병들이니까 뭐 소리 총 한 번만 쏘면 그냥 이승만 뛴 거 가지고 손 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8사람이 가서 말 5개 하고 저 5피라고 저게 포로 15명인가 잡고 왔거든요. 용문산에서 시작해 8.5호에서 끝장낸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2만 명 이상의 병력이 괴멸했습니다. 이는 6.25 전쟁 초반 1년간의 치열했던 전면전을 마무리 지은 전투로 국군의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평가받고 있는데요.
용문산 전투의 패배로 엄청난 전력 손실을 입은 중공군은 수세에 몰리자 휴전 협정까지 제의했습니다. (70년) 전 목숨 건 희생으로 지켜낸 이곳.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기만 한데요.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라 하여 명명된 8호호. 전투에서 승리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쓴 친필 휘로 8호호 빕니다. 미국 사람 청선포 먹으니까 참 감회가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사창제대로 우리가 이 연대가 잘못해서 쫓겨날 때는 유엔군들 보면요, 파란 부스다 맞고 달다면 가라 그랬거든요. 자기네한테 후퇴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 용문산에 들어 방역해서 올라오니까 남아오이라고 그랬다고요. 저 총솔 마크를 보시니까 좀 뿌듯하시겠어요? 예. 기뻐요. 반갑고 기뻐요. 참 감명 깊으네요. 안 살고 죽었으니까 이것도 구경하네요. 선생님도 인도해 줘서. 내가 그럴 때는 18살이니까 어리니까는 아직까지 살지만 먼저 나이 많은 사람 그럴 때 벌써 이제 92, 30에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 됐지요.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우가 희생됐지만 결국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는 청성부대의 투혼으로 말이죠. 형상!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강경무량하죠. 어릴 때 그 18세 소녀 애가 인대 와서 기념 볼 수 있다는 그 옛날을 생각하니 참 감격무량해요. 항상 먼저 가는 친구들 참 원통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죽고 있으니까 어쩔 거 할 수 없지만 먼저 가서 잘 편히 쉬고 또한 나 이제 얼마 있으면 갈 테니까 그 뒤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거라겠죠. 이 기념지가 동족간의 상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인력에 되어서 잘 살 수 있게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